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송선영 교수입니다. 혁신 기업가 리더십 사례 제프 베조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11차 시에 이어 제프 베조스의 비전에 따른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프 베조스 7 Habits for Success 킨들에서 제공하는 제프 베조스의 7가지 성공하는 습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물론 고객 중심이 최우선으로 나오겠죠. 베조스는 항상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에서 빈 의자를 두어 고객을 상징하게 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입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혁신 문화를 장려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입니다. 베조스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네 번째, 절약 정신입니다. 아마존의 절약 문화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독창적인 규칙 만들기입니다.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 촉진을 위한 독특한 프로세스인 이 부분은 회의에서 파워포인트 대신 서면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독창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를 촉진했습니다. 아마도 형식보다는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베조스만의 방식을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장기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적 성장 부분입니다. 베조스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지향하고 있는 ESG 경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패 받아들이기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제프 베조스는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고 실험과 위험 감소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학습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습관들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PT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하나의 문서 상태를 도입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프 베조스의 리더십 원칙은 아마존의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여기 몇 가지 주요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객 집착이겠죠.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 두 번째, 주인의식. 리더는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하며 베조스는 리더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베조스는 혁신과 창의를 중요시하며 항상 단순화할 방법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옳아야 한다. 리더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반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발명은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입니다. 발명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하고 미리 그것이 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가 2016년 주주서원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계속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베조스는 리더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기 위해 리더는 인재를 알아보고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항상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베조스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크게 생각하며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아마도 아마존의 기업 문화와 성공에 기여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프 베조스의 비전에 따른 리더십 원칙에 따라 아마존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적용하고 고품질의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자 2개 팀이라는 개념으로 팀이 피자 2개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작다는 의미입니다. 팀을 작게 유지하면 제품과 고객의 소유자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과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팀은 단일 서비스와 이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단일하게 중점을 두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팀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의 핵심은 첫 번째, 양방향 도어를 인식하고 두 번째, 모든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세 번째, 동의하지 않고 확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리더십 원칙의 모든 부분에 확장되어 적용되어집니다. 기업이 성장을 경험하고 혁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과 규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낳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고객을 대신하여 혁신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마존은 데이2 사고방식에 대해 열심히 경계하며 데이2는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 대신 단기 목표 또는 프로세스에 집중합니다. 자율성과 신속한 실험 및 의사결정을 강화하기보다는 계층과 관료주의가 확산되도록 허용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역량을 확고히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는 고객 중심의 데이1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고품질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직원과 리더들 모두 호기심을 유지하고 실험적이며 실패와 함께 얻게 되는 교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험을 피하는 대신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아마존이 성장으로 인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성장을 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원은 최전선에서 아마존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제프 베조스의 기업가 정신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기업가 정신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집착입니다. 베조스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중심이 아닌 고객 집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독려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베조스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중시합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이는 아마존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혁신과 실험입니다. 베조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다 높은 기대치, 높은 기준입니다. 베조스는 자신과 팀, 그리고 아마존의 모든 구성원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는 품질과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으로 베조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80세가 된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운영 효율성입니다. 베조스는 효율성과 운영 우수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베조스가 아마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기업가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제프 베조스의 노력은 아마존의 ESG 경영에서도 나타납니다. 2019년 아마존은 2040년까지 기후 공약을 발표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마존은 대규모의 소매사업, 물류사업, 식료품점을 영위하는 아마존에게 소프트웨어 AI 기반을 적용한 기술이 선보이게 됩니다. AWS 인사이트에 소개된 다양한 활동 중 2022년에는 전 세계 운영 전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배송 포장재를 11.6%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한 사례를 끝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줄이고 두 번째, 일회용 플라스틱 배송백과 에어필로우를 이행 네트워크에서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와 골판지 기반의 최소 포장으로 추진하였으며 세 번째, AI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호 포장을 결정하여 골판지 상자, 테이프 사용 등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고객과 지구 모두에게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소재와 소프트웨어 AI 기술 혁신을 포함하는 과학 기반 접근 방식으로 효과 있는 것을 확장하고 효과가 없는 것을 과감히 삭제하는 아마존의 노력.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사고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의 생활 속의 계획을 눈여겨보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상단의 다나송 skku.e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연은 동국대학교, 군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이 가치확산 공동협의체로 진행된 기업가 정신 교과목입니다. 본 교재 또는 강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본 교재 강좌의 내용은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